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렌터카 요금 및 옵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at's the daily ratio? 우리 daily 하면 나날의, 매일의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 rate 하면 원래 무슨 뜻이에요? 그치, 수학 시간에 비율이라는 말 있죠? 그런 뜻인데요. 여기처럼 어떠한 돈과 관련돼서 rate를 쓰게 되면 요금인데요. 어떤 요금이냐면 비율제 요금. 예를 들면 우리 공과금이라고 하는 가스, 수도, 전기 같은 경우에는 쓰신 것만큼 비율제로 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렌트를 하게 되면 쓰신 시간만큼의 그 비율제로 돈을 내시죠. 그래서 하루 대여료가 얼마예요? 자, 왓스는 와리즈의 줄임말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얼마예요 하면 뭐 쓰세요? How much 쓰죠. 근데 여기에 how much를 안 썼어요. 그 이유는 뭐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레이시 단순히 비율이 아니라 여기서 비율제 요금이죠. 그래서 이제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how much 대신에 what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대여료가 얼마예요가 되시는 거고요. What's the rental fee? rental fee 하게 되면 또 이 fee가 요금이거든요. 근데 이 fee는 또 무슨 요금이에요?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나 입장료 같은 걸 우리가 얘기할 때는 fee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시간만큼 돈을 낸다 해서 rate이라는 요금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렌트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한 내가 빌리는 것도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1년에 들면 여러분 정수기를 요새는 내가 돈 주고 들여놓기보다는 이제 각종 그런 대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쓴 것만큼 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와서 정수기 필터 갈아주고 뭐 정리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요금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fee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fee라고 하죠. 우리가 변호사를 쓰는 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자, I like to get insurance. 우리가 인슈런스 하면 이게 보험이죠. 자, 여기 I'd 나왔는데 I'는 뭐의 줄임말? I would의 줄임말. 그래서 would like, 뭐뭐 하고 싶다. 자, 여기서는 get 동사는 받다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저는 보험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들고 싶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What's the daily rate? What's the rental fee? I like to get insurance.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 TS, TH 자음이 3개 겹치니까 두 번째 S는 안 해도 되지요. 이건 축약형의 S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축약형의 S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치발음하지 않습니다. T 사운드 같이 넣으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세요. 그래서 What's the daily rate? 자, 여러분 여기서 내늘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대여의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A가 나왔죠. AL로 끝났죠. 여기서 A는 발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그래서 렌틀인데요. 여러분 이 T 사운드의 자리를 한번 볼게요. T 사운드 앞이 N 사운드고 N 사운드 앞이 모음이고 T 사운드 뒤에가 다시 모음이죠. 그럼 위치상 N이 강하고 T가 약합니다. 그래서 T 발음을 안 하고 그 N 발음을 합니다. T가 묵음이 아니고요. 묵음은 A예요. 그래서 A지만, 그러니까 묵음이지만 얘가 모음이잖아. 그래서 위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T 발음을 안 하고 N 발음을 그대로 넘기니까 rental fee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I would의 줄임말이던 I had의 줄임말이던 보통 I'd라고 하는데요. 얘는 그 뒤에가 나오잖아요. 축약형이니까 그럴 때는 그 뒷단어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D 발음을 받침으로 넣을게요. D가 받침으로 들어가면 시옷 받침이야. I like to get insurance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볼게요. I take the minimum insurance coverage. 자, 우리 미니멈 하게 되면 이게 최소한의 우리 맥시멈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take 동사는 뭐뭐로 하다, 즉 뭐 선택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최소한의 것으로, 근데 인슈런스니까 보험이고요. 자, 커버리지는 보장이죠. 그러면 최소 보장 보험으로 선택할게요. 들게요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ow much is insurance? 보험은 얼마죠? Does it include insurance? 보험이 포함된 가격인가요? 라고. 이거 수업 중에 질문이 나온 건데요. 여러분, 이런 문장은요, 의역적으로 해석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이거 해석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멈, 최소한의, 인슈런스 보험, 커버리지 보장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보장 보험으로, 여기서 take 동사는 제가 선택하다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택할게요. 다시 말하면 들게요. 그 다음에 how much, 얼마여야죠. 돈 같은 건 셀 수 없으니까. 그럼 보험료는 얼마죠? 자,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험이. 그래서 보험이 포함된 가격입니까? 지금 가격 계속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뭐 해석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이렇게 꼬아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요. I take the minimum insurance coverage. How much is insurance? Does it include insurance? 자, 이거 I will의 줄임말이잖아요. 이거 보통 어떻게 하세요? I'll. 그쵸? 해주시면 되고, 아예 묵음처럼 빼주시면 돼요. 보험을. does 다음에 it이니까 여름시켜서 does i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의문문인데요. 문장의 끝에 억양이 동일한가요? 아니죠. 두 번째는 내리고, 아이고 죄송해요. 세 번째는 올리고. 왜? 얘는 의문사로 시작하니까 대답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내려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조동사로 시작하니까 대답은 yes, no 두 개밖에 없으니까 올려주시면 됩니다. Do you offer GPS navigation? 자, offer 하게 되면 제공하다. 그 다음에 GPS, 이거 대문자로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약어죠. 전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이에요.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약자죠. 자, 그 다음 navigation은 배나 다른 차량의 항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 항해가 제공되나요? 예요. 그래서 GPS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제공되는 거니까 있나요? 라는 얘기죠. 그럼 말 그대로 있나요를 쓰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Do you have GPS? 이렇게 나가면 되죠. 자, 카시트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자동차의 유아용 보조 의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뭐뭇이 있냐는 얘기인데, 뭐뭇이 있냐는 중에서 do you have는 언제 쓴다? 유동성이 있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쇼핑 가시게 되면 do you have blah blah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유동성이 있는 시스템 또는 메뉴. 자, 그래서 자동차에는 유아용 카시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do you have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offer를 썼는데 제가 offer 대신에 have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GPS가 GPS 내비게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Do you offer GPS navigation? Do you have a car seat? 두 번째 문장 have 다음에 오니까 have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I like to see the car before I rent it. 자, 여기서 before는 전치사일까요? 아니죠. 전치사라면 뒤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절이 나왔어. 그럼 이건 뭐다? 접속사. 그리고 before가 들어간 접속사는 조건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맨 앞으로 빠져 있으면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끝에 붙어 있으면 before절을 먼저 해석하시고 앞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빌리기 전에 차를 보고 싶어요. 그쵸? I'll take this car. 자, 여기서도 take은 선택하다의 의미죠. 앞에 나왔던 것 같이. 이 자동차로 선택할게요. 할게요. How much do you charge if I'm rate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charge 나왔다. 얘가 또 요금이야. 근데 여기서는 요금이란 뜻이 아니고 요금을 내다라는 동사예요. 자, if절이 나왔죠. if절이 또 뭐냐? 얘가 또 조건절이야. 그래서 if절이 끝으로 되어 있잖아요. if절을 먼저 해석하고 앞으로 넣을게요. 제가 늦으면 얼마나 많은 요금을 내야 되나요죠? 그래서 반납이 늦으면 얼마를 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내지는 뭐 청구하다 라는 뜻도 돼요. I like to see the car before I rent it. I'll take this car. How much do you charge if I'm right? 다시 할게요. How much do you charge if I'm right? 해서 끝을 내려주셔야 되죠. 렌트 다음에 이시죠. 여러분 T 사운드 앞에 N 사운드, N 사운드 앞에 모음, T 사운드 뒤에가 모음이에요. 그럼 위치상 N이 강하고 T가 약하니까 아예 T 발음을 하지 않고 N 발음을 넘겨서 rent it 이렇게 주시면 되죠. if 다음에 I'이니까 if I'm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I'm here to return the car. 자, 이제 우리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 be here to라면 이건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for가 나왔다. 그럼 여기는 명사나 동명사. 대시 나왔다. 그럼 이거는 절. 자, 뭐뭐 하러 오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I'm here to return the car니까 차를 반납하러. 자, return. 이게 사물에 적용되면 반납하다, 반품하다, 사람에 적용되면 되돌아 오다. 왜냐하면 리턴 자체가 제자리로 돌려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얘가 또 명사로 쓰이게 되면 반환, 반납, 귀향 라는 뜻도 있지만 신고서란 뜻이 있는데 신고서 중에서 뭐냐면 정보기관에 제출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반납하러 왔어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m here to return the car. 자, 오늘의 퀴즈. 대여료를 묻는 문장을 모두 써주세요. 모두가 들어갔으니까 2개 이상이란 뜻이에요. 수업 잘 들으셨으면 답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슬리퍼 히트예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투데이스 팁 뭐 들었죠? 텐폴 무비 했죠. 그러니까 텐폴이 뭐냐면 우리가 텐트를 칠 때 그 박는 기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작사에서 그 제작사에게 흥행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영화를 마치 텐트의 기둥처럼 든든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텐트폴 무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범죄도시 시리즈가 그 2편, 3편, 4편이 다 1000만이 넘었죠. 그러니까 제작사는 요새 영화업이 불황이잖아요. 다른 거 다 망했는데 그 범죄도시가 다 벌어준 거죠. 자, 오늘은 영화와 관련된 두 번째 또 시사 용어, 즉 신조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슬리퍼 히트예요. 자, 슬리퍼 하게 되면 잠자는 사람, 잠자는 도구 뭐 이런 거죠. 흥행적 요소나 평가 면에서 아무도 성공을 그러니까 자는 사이에 히트를 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영화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흥행에 성공을 했을 경우 그 영화를 지칭하는 용어다. 또는 초반에 별다른 주목을 받거나 흥행하지 못했다가 관객들의 입소문으로 관객 수가 늘어나면서 결국 흥행에 성공하거나 호평을 받은 영화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슬리퍼 히트 영화로는 로키, 귀여운 여인, 원스 등이 있으며 그 전으로 들어가서 할로윈이나 스크림, 소 얘네들은 대표적인 공포 영화죠. 처럼 저예산 장르 영화에서 매니아 관객의 입소문으로 결국 흥행에 이어진 영화들도 있다. 황금 연못이나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같이 소규모 영화관에서 시작해 오스카 수상에 맞춰 개봉관을 늘리면서 슬리퍼 히트를 기록한 오스카 슬리퍼 히트 영화다. 영화 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슬리퍼 히트를 한 영화로 컬트 영화인 로키 호러 픽처쇼가 있다. 아울러 한국 영화 중에 슬리퍼 히트를 기록한 영화로는 왕의 남자, 라디오 스타, 과속 스캔들, 독립 다큐멘터리, 원앙소리 등이 있다. 여기 보시면 왕의 남자는 1000만이 넘었고요. 과속 스캔들도 800만이 넘은 그 영화예요. 라디오 스타는 안 그렇지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원래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이게 흥행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빵 터진 거죠.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걸로 빵 터진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 영화였던 원앙소리. 얘는 진짜 생각을 못했던 저예산 영화였는데 얘가 빵 터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아카데미상 수상에 맞춰 이렇게 오스카 슬리퍼 히트를 기록한 우리나라 영화가 하나 있어요. 기생충.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아카데미상에서 상을 타면서 이게 이제 1000만이 넘게 된 거죠. 그때 1000만이 넘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막 코로나 발발했을 때인데 이게 그 코로나 기간인데 이게 흥행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 우리나라 파묘 이게 오컬트 무비거든요. 그래서 이 저기 뭐 할로윈이나 스크림 쇼 같이 오컬트 무비인데 그 흥행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걔도 1000만이 넘었죠. 그게 3.1절을 끼고선 개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오컬트 무비인데 그게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눌러버리려고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그 한 예를 얘기한 거라서 갑자기 이제 애국심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막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타면서 그게 흥행이 됐어요. 절기를 딱 잡은 거죠. 이게 만약에 다른 데 개봉을 했으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3.1절과 관련돼서 개봉을 하다 보니까 1000만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가 다 슬리퍼 히트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슬리퍼 시트까지 여러분들이랑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